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오롱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들어서 전기차 소재주, 그다음에 뭐 수소 소재주, 이렇게 굉장히 소재주들이 강세를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재가 많이 중요해졌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미래 산업에는 그런 첨단 소재들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품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부가적인 부품주들 아니면 소재주들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자동차 관련된 소재를 납품을 하고 있는 코오롱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 기업명이 이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또 생소한 분들은 이제 플라스틱 하면은 그냥 뭐 페트병 이런 게 이제 생각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우리 뭐 담는 용기 같은 거, 그것만 이제 플라스틱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사실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PET 재질 뭐 그런 좀 열에 잘 견디고, 그 다음에 내구성이 좋고 유연성이 좋은 그런 이 산업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도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런 소재들이 이제 다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생산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최근에 사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이 관심을 이제 뜨겁게 받아가지고 이전부터 차곡차곡 이제 상승을 좀 해왔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수소 관련된 소스로 확실히 좀 묶여지면서 아주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0원 저점 찍고 지금 줄곧 상승을 해가지고 23,000원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경고 종목이 되었고요. 그 경고 종목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지금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뭐 지금 당장 들어가라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런 소재주들이 상당히 나중에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 코오롱 플라스틱에 진출한 분야를 보게 되면 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을 딛고 이제 기술적인 분석부터 해보면 21선을 받치는 채로 서서히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경고 종목이 10월 20일에 풀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몇 가지 종목 그 조건이 있죠. 이전에 고점을 넘지 않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진행이 좀 되어야 되는데요. 일단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상태고요. 저점 잘 받치면서 서서히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위로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고 종목 이후에 이렇게 잠깐 조정을 주었는데요. 지금에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수급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매도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일단 수급 자체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야 뭐 수급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기업의 가치를 좀 보게 된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코오롱 플라스틱 먼저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요. 시가총액은 7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조 미만이고요. 코스피 종목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상장 주식수는 3,800만 주 정도, 뭐 크게 뭐 적당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종목 분석을 보게 되면 이제 대주주 지분을 보게 되면 대주주가 이제 66%, 67% 정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코오롱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PI 재질을 만드는 그런 이제 기업의 코오롱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66.68%, 그 밑에는 이제 뭐 5명 정도가 이렇게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아주 탄탄한 정도고요. 외국인이 뭐 많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1% 정도 들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뭐 많이 들고 있으면 사실 좀 우량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대주 지분은 안정적이고요. 재무제표를 보게 되었을 때 이제 뭐 연 3천억 정도를 매출로 내고 있던,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뭐 다양하죠. 점점 이제 감소를 하고 있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2021년 들어가지고 이익률이 확실히 개선이 되고 매출도 확실히 늘어났죠. 그래서 매출이 점점 매 분기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부채 비율 별로 없습니다. 근데 유보율 정도는 조금은 많은 정도는 아니지만 400%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면 네,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PER도 한 15배 정도? 네, 그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도 아니고요. 이 정도면 아주 적당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의 이 겉모습은 이제 보았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기업인가 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얘들이 이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재질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고기능성의 다양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라인업을 좀 보게 되면 딱 봐도 이제 차량에 많이 들어가는 제품들이죠. 네, 차량 부품에 많이 들어가는 차량 부품인 것 같은데 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소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플라스틱 소재, 첨단 소재를 또 이렇게 개발을 함으로써 코오롱 플라스틱이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자동차 소재 쪽으로요. 자, 그래서 자동차 소재가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수요가 높아지면서 뜨기 시작했는가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사상 최대 실적과 전기차, 수소 소재 기대감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의 목표가가 11,000원이지만 실제로는 더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기차, 수소차 이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신규 고객사 발굴로 판매량 증가와 이제 판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특히 구마진의 유럽, 북미 고객사 위주로 판매를 확대하며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만 나오게 되면 사실 크게 이슈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전기차와 수소 소재, 그죠?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전기차와 이제 수소차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기존에 이제 기름으로 가던 자동차와는 좀 다릅니다.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전기차도 주행거리잖아요. 그죠? 주행거리가 길수록 관심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행거리를 높이기 위해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 핵심 분야가 이제 차량 경량화입니다. 네, 자동차를 이제 가볍게 만들어야지. 네, 이 배터리 소진이라든지 이 연료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량화를 진행하되, 그죠? 열을 잘 견디고 그 다음에 마모성이 없고 그런 식으로 좀 단단한 그런 소재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코오롱 플라스틱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신소재를 개발하고 그 소재에 관련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요. 특히 코오롱 플라스틱도 독일의 이제 플라스틱 산업 전시회 파쿠마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또 신소재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은 최근 친환경 차량 수요 급증에 맞춰서 전기차, 수소차에 특화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최신 기술을 소개를 했다. 여기 나오죠. 고온, 고압 환경에서도 변형이나 기능 저하가 없도록 설계된 고전압 커넥터를 비롯해서 전기차 배터리 보호를 위한 배터리 하우징, 그 다음에 통신장치 오작동을 막아주는 전자파 차폐 소재 등 전기 장치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부품들이 전시가 되었다. 그래서 차체가 가벼워야 하는 전기차, 수소차를 겨냥해서 금속을 대체할 만큼 강도가 높지만 무게가 가벼운 차량용 첨단 플라스틱 부품들도 선보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기차와 수소차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전기차가 사실 이제 한 10대 중에 1대 정도는 전기차라고 할 만큼 자주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게 앞으로 이제 10대 중에 10대가 모두 전기차가 될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점점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게 이제 전기차, 수소차가 됨에 따라서 이제 차량 경량화가 핵심인 만큼 이 수소가 아니죠. 이 플라스틱 소재가 굉장히 관심을 이제 많이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기업인 코오롱 플라스틱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네, 배터리 보호를 위한 배터리 하우징, 그죠? 그 다음에 고온 고압 환경에서도 변형이나 기능 저하가 없도록 설계된 고전압 커넥터. 그러니까 최근에 전기차도 그 배터리 분야 쪽에서 분리막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뭐 불이 많이 나고, 네, 배터리 쪽에 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쪽에서도 이제 하우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 코오롱 플라스틱이 핵심 분야로 지금 2차 전지 소재 분야로도 진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에서 지금 가장 핵심인 2차 전지 쪽, 그 다음에 수소 쪽, 네, 그쪽으로 이 테마가 둘 다 엮여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소재주라는 거죠. 그래서 첨단 소재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고요. 사실 지금 단기간에 뭐 상승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로도가 쌓여서 잠깐 이제 뭐 횡보를 하거나 조금 조정을 받는 흐름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 시장을 보았을 때, 아니면 앞으로를 보았을 때는 충분히 지금보다 네, 가치가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 그다음에 대주주인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네, 지금 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딱히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코오롱 플라스틱도 네, 계속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